뜨거운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시사의 직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 김석 사무총장님 준비하셨네요. 네,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름 아닌 광주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 채군 이야기인데요. 먼저 다시 한번 채군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핫이슈 바로 배송은 채군이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 네. 다름 아닌 바로 학교 폭력, 네. 그 이슈입니다. 처음에는 범죄 흔적이 없고 유서가 있어서 단순 자살로 종결될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 죽음의 이면에 학교 폭력이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됐었죠. 일명 기절놀이라고 한 학생이 이렇게 채군의 그 눈이 풀릴 때까지 목을 조르는 그 영상이 부모님께 전달이 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결국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네. 또 관련돼서 해당 학교에서 이틀 전이죠. 지난 수요일에 전수조사도 좀 들어갔습니다. 또 채군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네. 올리기로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학교 간다던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인근 산으로 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항상 씩씩하게 말하던 녀석인데 속으로 그 큰 고통을 혼자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비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쓰면서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을 오도록 끝까지 도와달라고 하면서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이틀 만에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적 반향을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최근이 워낙에 모범생이어서 그런 선택을 할 줄 몰랐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이가 남긴 그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에 남겼던 유서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힘들지만 너희들 도움으로 지금껏 버틸 수 있었다라면서 친구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적어서 그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보면은 학교 생활을 그렇게 제대로 못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은 채군을 이렇게는 보낼 수 없다며 이제 증언을 막 하고 있는데요. 속상해요. 지금까지 알려진 증언을 보면 코로나로 날마다 등교를 하지 못하지만 등교하는 날에는 쉬는 날, 쉬는 시간에 채군을 만나러 가서 뭐 샌드백 치듯이 때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날 또 그 전날에도 채군이 교실에서 얼굴을 맞았다. 이런 증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슬퍼해달라. 엄마 아빠 사랑한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 최군이 이야기한 일주일은 이제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이 학교 폭력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해결해야 할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인지 황한희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광주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최근 소식 듣고 가슴 많이 아프셨죠? 네, 저도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사실을 듣고 사실은 너무나 화가 나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고요. 알아차려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또 유가족들이 이렇게 헤쳐나가야 할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최군의 극단적인 선택이 학교 폭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서요. 네. 지금 아직 경찰이 조사 중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공조를 해서 수사를 협조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삶을 내려놓는 경우에 관련돼서 유서에 내가 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또 있지 않으면 유가족들은 또 이거를 또 학교 폭력하고 인과관계를 또 맺지 못해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 아이들이 현장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또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은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서에서 학교 폭력 때문이다라고 이제 안 적혀 있었어요. 유서에 보니까 누구누구 지목해서 누구 때문에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교 폭력도 아니라고 그러지.
네, 언론에 이제 보도된 자료를 예. 봤을 때 이제 객관적인 정보에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민형사상의 사건으로 그냥 예.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요.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72시간 어찌됐거나 즉각 분리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 전담기구에서 이 사안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 이관을 할 것이냐에 대한 네. 논의가 되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2019년 9월에 이제 시행이 됐고요. 아.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돼요. 그 4가지 요건이 2주 미만의 어떤 그런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속성이나 보복성이나 또는 재산상의 어떤 그런 손해 부분을 그 복구를 했을 거나 그리고 또는 피해자 부모가 원하지 않았을 때 네. 그때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작년 3월 달에 시행이 된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이제 네. 학교폭력 사안이 올라가서 이게 학교폭력이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해 학생들이 그곳에서 이제 처분을 받는 거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가지의 이제 처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서면 사과, 접근 금지, 그다음에 교내 봉사, 사회 봉사, 그리고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거는 이제 5가지 조항이 있는데 상담 또는 예. 치료를 원하는 요양, 뭐 일시보호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타 예.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시스템은 있는데. 그래서 위라고 해서 그 있지 않나요? 교육청에서 위센터라고 운영하는 있죠. 위센터. 네, 네, 위센터 그걸 통해서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자율적으로 편하게 할 수는 없나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위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학교에 다 알려지지 않냐. 네. 위센터에서 가해 학생, 위기 학생, 부적응 학생, 그다음에 뭐 많은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피해자 아이들이 가는 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네, 순수하게 피해자 아이들만 갈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절실하네요. 네. 안 변호사님 학교 폭력 담당해 보셨어요? 아, 네. 이게 자기 자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감정 소비가 엄청난 사건인데요. 네. 또 제가 학폭위 상담을 해보면 가해자는 뭐라 그러냐면 학폭위 측에서 본인 진술을 다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피해자 측은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식이 힘든데 처벌 수위가 단순 경고나 반성문에 끝난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너무 경미하다. 예, 이렇게 많이 억울함을 표출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 학교 폭력이 정말 어려운 게 이게 모습을 계속 바꾸기도 하지만 갈수록 수위도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이버 폭력도 그렇게 네. 심하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예.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처럼 예. 작년에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가지 않은 상황인데도 학교 폭력이 사실은 사이버 폭력은 3배 정도 늘었다라고 이제 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요. 네. 아이들을 이제 카톡으로 계속 불러가지고 카톡 감옥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러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아이들이 한 친구를 불러내놓고 그 어. 친구만 놔두고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방폭. 아이고. 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초대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 하기위해서 일제히 다 같이 욕설을 하는 그런 떼카.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방에 초대해놓고 그 아이의 말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지 않는다든지 네, 하면서 유령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와이파이 셔틀, 뭐 게임 IT 셔틀, 뭐 이런 셔틀도 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그 주고받는 그런 욕설의 수준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네. 그런 상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이 많고요. 또 휴대폰을 활용해서 성폭력 사안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너의 신체 부위를 찍어달라, 보내달라 정말. 이제 이런 일도 또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한 가지 하자면 네. 메신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면 네. 최소한 초대를 할 때 승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어도 아이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좀 만들어줬으면 초대에 응했을 때 그 방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만 마련이 돼도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 어떤 시그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딱 캐치할 수 있는. 네네. 그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제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엄마 우리 전학 가면 안 돼?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그러겠네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소지품을 자꾸 잊어버렸다고 하고요. 용돈을 줬는데도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하고 평소보다 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제 이거는 정말 간접적으로 저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네.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엄마 내 친구 누구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라고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그렇구나. 표시를 하기도 해요. 예. 네, 그럴 때 저희가 좀 예민하게 알아차려줘야 된다라고 네, 네. 저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학교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 가해 학생이 되었을 때 책임지는 징계 수위가 낮거나 또는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무뎌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화해를 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안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초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네. 피해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네. 피해 아이들이 내가 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생겨서 신고 과정부터서 이 아이가 보호가 되고 네. 절차 안내 그리고 가족까지 그리고 사후 보호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피해자만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이제 그냥 아이들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고 치부하기에는요 너무 다양해졌고 광범위해져 버렸습니다.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학교와 또래가 그 또래 친구들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 학교가 학교 폭력으로 물들지 않도록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 사회, 특히 어른들의 절실한 지원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황은희 센터장님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시사직 배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가슴이 막 떨려요.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네, 어울림과 폭력은 구분되어야 되고요. 네. 우리 아이들의 이 가슴 속에 맺힌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회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튼튼한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가 되자. 보는 눈이 있으면 잘못 2개 할 거 1개 하고 아예 못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만 쿨한 척하고 오지랖 넓게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우리들의 오지랖 관심 이번 주말 내내 필요한 곳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해 피해 때문이거든요. 주말 동안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곳은 없는지 두루두루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따뜻한 오지랖 부탁드리면서 오늘 배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안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